안녕하세요, 호영입니다. 오늘은 클래스를 다뤄볼 텐데요. 1강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듣고 컨셉을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생각하시는 어떤 모델을 구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바로 보실게요. 클래스는요, 클래스라고 적어주시고요. 클래스 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. 베이스라고 할게요.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. 이 클래스 안에 내가 원하는 함수들을 쭉 적어주시면 돼요. 오퍼레이터 연산 하나 만들게요. P1이라는 애가 있고, 그리고 2번, 3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문자죠. 그러면은 이제 요 클래스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클래스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클래스를 알려줄 때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줍니다. 그래서 얘를 이제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이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요 m을 기준으로 해서 요 베이스 안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. 그놈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인스턴스에다가 그냥 닷을 붙여주고요. 점을 붙여서 그대로 저 안에 있는 함수를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. 지금 요 안에는 셀프를 제외한 변수가 없잖아요. 변수가 없기 때문에 공란으로 표시가 되고요. 이 셀프는 뭐냐면은 요 인스턴스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. 뭐 여기에 셀프라는 어떤 변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요 함수를 이용할 때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기준으로 함수들을 실행을 하겠다, 뭐 이런 얘기고요. 보시면은 됐죠? op1이라는 문자가 출력이 되었고요. 마찬가지입니다. 2번, 3번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요 오퍼레이터들을 구체적으로 짜고 싶은 거예요. 나는 a, b 값을 받아가지고 a 더하기 b라는 놈을 출력하고 싶다. 그 다음에 나는 a, b를 받아가지고 a 곱하기 b를 받고 싶다. 그 다음에 나는 c를 받아가지고 그냥 c를 출력하고 싶다. 라고 하면은 이 오퍼레이터 1이 작동이 될 때는 a, b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1, 5. 얘도 1, 5. 그 다음에 얘는 5 라고 할게요. 실행을 해보시면은 콤마를 안 넣어줬군요. 자, 실행을 해보시면은 6, 5, 5 잘 나오죠. 여기 물론 AB고 AB라고 해서 같은 AB는 아닙니다. 다른 숫자들을 넣을 수가 있죠. 뭐 이런 식으로요. 근데 원래 의도가 뭐냐면은 이 오퍼레이터 1하고 오퍼레이터 2는 같은 숫자가 들어가서 뭔가 실행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. 그러면은 여기다가 일일이 적기도 불편하고 뭐 실수할 수도 있고 관리하기도 힘들겠죠. 그래서 이렇게 공용적으로 사용하는 문자나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 변수에 대해서는 이 클래스를 만들 때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선언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A, B를 여기서 받는 게 아니고 애초에 클래스를 생성할 때 받겠다. 그럼 init이라는 것을 적어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. 나는 이 클래스를 생성할 때 AB라는 값을 받겠다. 그럼 이 AB는 이제 셀프 A는 A로 지정을 하고 셀프 B는 B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은 요 셀프를 사용을 해줌으로써 요 AB 값을 요 클래스 안에 있는 어떠한 함수에도 다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요. 그 다음에 이 C는 자주 사용하지 않고 이 함수에서만 만약에 사용하는 변수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전히 그냥 함수를 실행시킬 때 받아주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. 자주 사용하는 변수 혹은 공용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초반에 init이라는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그 변수들을 다 받고요. 뭐 여기 여러 가지 받을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3에서 오퍼레이터 1을 만약에 실행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.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? 오퍼레이터 1은 지금 변수 받는 게 없죠. 이거는 인스턴스를 지칭하는 거고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겁니다. 그래서 공란이 들어가고요.
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터는 이 클래스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 셀프를 적어 주셔야 돼요. 볼까요? 이렇게 되면 보이죠? 처음에는 1, 5가 들어가서 더하기니까 이제 6이 나왔고요. 그 다음에 C에 5를 받아가지고 프린트를 했죠. 그래서 6, 5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.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서 자주 사용하는 변수와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함수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이게 add고 이게 multiply고 그 다음에 이게 calculation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다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. 하나의 함수에서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. 좋죠. 그런데 이 calculation을 요 같은 클래스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 자체를 이제 다른 클래스로 또 만들고 싶은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클래스 calculation 적어 주시고요. calculation에서는 이제 add와 multiply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요 베이스 안에 함수와 변수를 사용하고 싶으면 상속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베이스의 모든 기능들을 다 받아다 쓰고 싶다 하면은 이 가로 안에 베이스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. 베이스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calculation 또 클래스이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먼저 생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. 이거 잘 보세요. 여기 지금 아무 변수도 안 받고 있죠. 그래서 변수가 없기 때문에 변수를 넣지 않고 생성을 해 보면요. 오류가 나죠. 이게 왜 오류가 나냐면은 베이스를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베이스에서 받는 변수들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1, 5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. 돌리면 되죠. 그리고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들은 좋은 영상들 많으니까 다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딥러닝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모델을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이거는 제 개인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하나의 예시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냥 이런 것도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 개념은 크게 이해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. 제가 뭐 딥러닝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떤 모델을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필요하죠. 뭐 딥러닝 같은 경우 뭐 에폭 필요할 수 있고요. 뭐 CNN이다 하면은 뭐 이미지 사이즈 필요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채널 개수가 필요할 수 있고요. 이게 컬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RGB 3채널, 그레이면은 뭐 1채널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멀티 스펙트럼이면은 다 채널이 될 수 있고요. 인풋 채널이죠. 인풋 채널이 되겠고. 그리고 뭐 배치 사이즈 있을 수 있죠. 뭐 트레인 셋, 테스트 데이터 뭐 이런 거 받아줘야 되겠죠.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. 어떤 모델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런 변수들은 필요하잖아요.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다 넣어 주셔야 되겠죠. 받을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다 받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받고 셀프, 에폭, 에폭 뭐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이 있죠. 뭐 컨볼루션 함수를 여기다 정의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좀 튜닝해서 리지듀얼 블락 뭐 이런 거 함수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어텐션을 사용한다 하면 어텐션 뭐 이런 거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모델은 레슨넷을 쓰고 싶다 하면은 저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 줍니다. 그냥 베이스에 있는 애들을 다 받고요.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. 레슨넷이 아니고 뭐 인셉션을 쓰고 싶다 하면 또 여기서 베이스를 받고요.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. 됐죠? 이제 그러니까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감이 오시죠?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. 레슨넷, 인셉션 이런 거는 컨볼루션을 어떻게 연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. 아키텍처가 얘는 리지듀얼 블락을 쓰거나 얘는 뭐 이제 패러럴하게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뭐 만약에 동일하게 이용이 된다 하면은 여기 안에다가 또 똑같은 애를 적어주는 게 아니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자체도 베이스에다 넣어줍니다. 그냥 됐죠? 그래서 최대한 중복이 안 되게끔 적어주게 됩니다.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은 뭐 다양합니다. 네,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합니다. 여러 가지 모델을 비교해보고 싶을 때에는 뭐 이런 식으로 구현하고요. 이것도 그러면은 한 파일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.
이것도 만약에 길어지면은 이제 얘네들은 다른 파일에다 만들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듈 불러오듯이 임포트로 해서 이 클래스를 또 불러올 수 있거든요. 뭐 그런 식으로 또 따로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한 파일에 코드가 길어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이렇게 딱 구조화하고 중복 없이 나누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. 데이터 만드는 파일 하나 만들고, 데이터 뭐 프리프로세싱 하는 파일 하나 만들고, 그 다음에 뭐 메인 파일 하나 만들고, 그다음에 모델 파일 하나 만들고, 덩치가 커지면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래밍은 배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. 혹시 좋은 팁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